네,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남자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지난번에 주거 침입죄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주거 침입죄 얘기 드리면서 핫한 이슈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핫한 이슈에 대해서 조금 같이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해요. 잠깐 얘기 드렸었는데 바로 상간남과 관련된 주거 침입죄 문제에 관해서 오늘 한번 얘기 드려보자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지금 총 2가지의 사건에 관해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해서 공개 변론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안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상간남과 주거 침입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을 거고요. 아내하고 내연 관계를 갖고 있는 상간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남편은 자주 출장을 나갔고요. 이 출장을 나간 사이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상간남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눴죠. 소위 이제 부정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남성을 왜 내 집에 들어와서, 왜 내 승낙 없이 들어와서 아내하고 불륜관계, 부정행위를 했느냐 라고 하면서 주거침입죄를 고소를 했는 사건입니다. 여기 첫 번째 사례고요. 두 번째 사안은 좀 양보하고 좀 약간 다른데 A하고 B가 각각 부부 사이예요. 그런데 A하고 B가 부부싸움을 크게 붙었어요. 와, 뭐라 하면서 욕을 하면서 엄청 싸웠죠. 그리고 A가 열이 받아서 나 나갈 거야 하면서 일부를 짐을 싸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던 신혼집에서 나가버렸죠. 그리고는 자기는 본가로 돌아갔었어요. 근데 집이 남았잖아요. 남았으니까 며칠 후에 그 B에게 나 짐 가져러 가겠어 통지를 하고 가니 집이 이미 벌써 문이 시건장치가 다 바뀌어가지고 문이 잠겨버렸었어요. 그래서 눌러보니까 안에 B의 동생이죠. 예, B의 동생이 이제 있었어요. 그 B의 동생 입장에서는 이미 벌써 형부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문을 함부로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B도 문 열어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문 못 열어준다고 했죠, 동생이. 그러니까 애가 열받았는 거예요. 아니 내 집인데 왜 내가 마음대로 못 들어가냐 하면서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시건장치를 부수고 들어갔었어요. 이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바로 이번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을 열고자 하는 사안들이에요. 먼저 첫 번째 사안의 경우에는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요. 그런데 원심, 즉 2심에서는 오히려 무죄가 선고났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부싸움이 일어나서 다시 짐을 가지러 가는 사건, 두 번째 사안의 경우에도 원심에서는 일단 유죄가 선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항소심에 가서, 즉 2심에 가서 무죄가 또 선고가 됐었어요. 그래서 각각 이제 검사들이 항소를 했고요, 선고를 했고요. 지금 현재 3심에서 각각 사건들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 태도에 따르면은 각각의 사건들에 관해서는 다 유죄가 선고가 됐었습니다. 특히 이제 사적 생활에 있어서 사생활의 평온이나 공연한 평온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해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법원은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고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권리자, 소위 이제 그 공간의 권리자의 승낙 없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주거의 평온이죠. 그런 것을 깬다고 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 모두 다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최근 하급심에서 이런 기존 대법원 법리와 달리 계속 이제 무죄 취지로 설시를 하다 보니 이 부분에 관해서 아무래도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연 것 같습니다. 기존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은 둘 다 인정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제 주거침입죄와 관련해서 사적 생활의 관계에 있어서 주거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 권리자, 즉 이제 공간을 점유하는 혹은 공간의 권리자의 승낙 없이 뭔가 행위를 했는 경우에 있어서 들어왔는 경우나 혹은 침해하는 경우나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하급심에서 나타나는 이제 무죄의 취지의 판결 때문인 것 같아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가지 사건 모두 다 주거침입죄 성립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하급심들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에는 당연히 유죄를 선고해야겠죠. 그런데 2심 판결에서는 이런 케이스 무죄를 선고한 사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법원에서는 뭔가 우리 사회에서 소위 이제 주거침입죄는 이제 헌법상에서 주거의 자유와 혹은 혼인과 가족의 자유에 관련해서 결부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주거침입죄의 기존의 법리, 즉 주거침입죄가 입법 목적이 뭔지, 그 취지가 뭔지, 주거침입죄가 보호하고 있는 법이 뭔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공동체 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관념들이나 개념들이 바뀐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계나 태도들의 내용들을 들어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공개 변론을 연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 부분이 아무래도 간통죄와 좀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판결이거든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간통죄가 있었어요. 2010년 넘어오면서 이제 폐지가 됐는데 그전엔 간통죄가 있었죠. 즉 이제 공동 공간이라 할지라도 간통죄라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 구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간통죄로 처벌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사안에서는 간통죄로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이제 남편이나 혹은 아내 입장에서 뭔가 처벌하고 싶고 처단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 있어서 형사상 처벌 대상이 없으니까 사실상 주거 침입죄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관해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한 사람의 승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승낙이 없다는 것만으로 과연 이 사람을 형사상 처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먼저 승낙해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승낙해주지 않았다는 것, 단순한 추정적인 의사만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것만으로 해서 과연 이 사람을 형사 처벌하는 게 맞는 건지, 즉 대법원도 역시도 보고 있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이러한 간통 행위를 했는 사람에 관해서 주거 침입죄로 처벌한 것이 맞는 것인지에 관해서 보다 사회적으로, 보다 학설적으로,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사회 전반적인 공동체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자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 조만간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이 아마 정리가 돼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향후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간통죄 폐지된 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상당한 이슈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손해배상, 즉 이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제 상당히 인정이 되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 하면은 주거침입죄 인정되는 경우 당연히 손해배상의 범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에 이 경우에 있어서 과연 손해배상 범위하고의 적절한 문제 등이 다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굉장히 이 판결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 판결이 나온 대로 다시 또 여러분들께 이 부분 관련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상간남의 주거침입죄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이슈 굉장히 핫한 이슈니까 제가 다음에 또 업데이트 된 대로 바로바로 이야기를 드리며,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꼭 눌러주세요. 이상 조상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